예,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우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나오시는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민철입니다. 예, 오늘은 내일로 미뤄진 윤석열 내란 결심 공판,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오늘 있을 예정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민주당 윤리심판원 소식, 그리고 북한 영공에 들어간 남쪽의 무인기 관련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내란 재판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9일 금요일이었죠.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마냥 늦춰졌어요. 예. 그래서 내일 다시 열게 되죠. 예, 재개하게 되죠. 필리버스터냐 뭐 침대 재판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실제로도 그 재판이 중계가 되고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절차적 만족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장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과 김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핵심 피고인 7명의 변론 종결 못하고요. 자정을 넘겼습니다. 구형과 최후 진술 등 절차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뭐 법조계나 아니면 올해 출입한 법조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처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죠. 예, 보통 예. 이렇게 하면 판사가 끊어버리죠. 예, 보통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조사인데요.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을 확인하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서류를 내면서 동시에 읽기도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보통은 5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길면 이거 서류로 내세요. 예, 서류 내세요 하고요.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읽기 시작하면 이거는 재판장이 뭐 물론 지기현 판사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피고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제지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은 단순히 이 증거조사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뭐 권우현 변호사라고요. 이 변호사도 실제로 재판부에 여러 번 감치명령이라든가 이로 논란이 된 사람인데요. 권우현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하니까 빨리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지기현 판사도 그런 요구청을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혀가 짧아서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법적 모독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한테까지 이렇게 당혹감을 준 것 같은데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지미 변호사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3일 불법 개헌 당시에 국회 앞에 민주노총이 모인 그 사진을 스크린에 막 띄웁니다. 띄우고 나서 공공운수 노조가 계엄 사실 미리 알고 피켓 준비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건 민주노총은 원래 늘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건데 이게 예. 말이 안 된다는 건 본인도 알면서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 방해를 위한 방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피고인 쪽에 무슨 이론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현이나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사실은 피고인들의 형량은 상관없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 뭐 향후의 진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지미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10대, 20대의 소위 윤어게인 그 호칭들이 막 릴스나 쇼츠 이런 영상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활약상.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위대한 변호인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변호사들의 인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인들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하상 변호사도 진격의 변호사인가? 예, 맞죠. 프로그램 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많이 잘라서 올려놨겠군요. 이렇게 해서. 예, 뭐 말씀하셨지만 쇼츠를 위한 법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극우 유튜버들은 또 어제 그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면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리가 났던 게 어떤 거죠? 이제? 그만큼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죠. 호응도 뜨겁고 슈퍼챗도 보낼 수도 있기도 하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그 이 뷰리핑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알고리즘의 세계가 존재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극우 세계관이 존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가장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모든 극우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생중계하고 있고 또 그 윤어게인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의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하고 병원 갔다 왔다가 또 뭐 계속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앞에서 쇼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제 법원은 일종의 플레이 무대, 예. 예. 무대 소품으로 이용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변호인이라는 게 원래 피고인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건데 예.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거의 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진지한 느낌이 들지 않고 노토로숨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존다든지 뭐 이런 태도가 자체가 뭐 거의 하루 종일 하니까. 예, 이런 태도 자체도 이쪽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봤으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데 그것 또한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 안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예. 변호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그걸 재판부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도대체 말하는 절차적 만족감이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본인은 13일 그러니까 내일은 반드시 끝낸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김용현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의 이 증거 조사, 서증 조사가 남아 있거든요. 진짜 7시간씩 하면은 내일도 못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든지 그렇게 끊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걱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한번 두고 봐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이렇게 마냥 얘기하게끔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뭐 변론을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왔는데 사실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이 과연 결심 공판 그리고 선고를 위한 것이냐라는 이야기 비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곧 법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2월달에 예, 2월 내에 선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뭐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법꾸라지식 그 방안들을 쓰면 또 2월 내 선고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거의 코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일 공판에서 뭐 구형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거의 뭐 변호인들한테 제가 말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소송 지휘가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음 이 13일에서도 서증조사로 시간 엄청나게 끌면 또 지기현 판사 거기서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그 변호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지기현 판사도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판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 판사가 단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가는 말이 고우면 늘 오는 말이 험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번 결심 공판에서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건과 상관없이 16일 날 네. 체포방해 1심 선고가 따로 또 있죠. 예, 지기현 판사의 재판정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이 재판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합니다. 지난달이죠. 벌써 1년 전이네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고가 이제 나오겠네요. 예. 이제 뭐 그거는 상관없이 또 이제 내란 재판은 또 진행되는 거니까. 예, 내란 재판 선고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이 또 이렇게 며칠 미뤄지긴 했는데요. 2월 초중순쯤에 선고와 관련돼서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